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 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좀 좋은 이야기로 좀 함께 했으면 하는데, 추석 연휴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이 오늘 들어와 있어요. 네. 예, 우리 원장님은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저는 굉장히 보람차게 보냈습니다. 네. 그 보람찬 기운을 좀 이분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명절에 시댁 다녀오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 남편 모두 말로 사람 상처 주는 걸 너무 많이 해요. 농담이라는 식으로 사람 상처 주고 저희 친정, 저 모두 모욕하고 명절뿐 아니라 시댁만 다녀오면요 늘 상처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혼 결심했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이혼 얘기는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집을 구입할 때 저희 친정에서 반 정도 보태주셨어요. 집 내놓고 반을 달라라고 하면 펄펄 뛸 사람이라서 저는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매번 남편과 시댁에서 받은 상처로 인한 저의 정신적 보상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섭섭하다라고 말해봤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 참 많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래 나 이혼해야겠어 했다가 또 아이들 키우고 살다 보면 점점 잊혀지고 또 명절이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상처받고 해서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까지 오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원장님, 네. 이렇게 명절만 지나면 가족들 간의 갈등이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명절 후에 이제 이혼하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네. 사실 이제 명절 이후에 이혼 건수가 이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한 15% 정도 늘어나는데 예. 많은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선은 아셔야 되는 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명절을 맞아서 갈등이 빚어지고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시댁만 가면 늘 네.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같은 명절이지만 부부에게 명절의 의미는 참 다르구나. 이 다름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네. 명절 연휴와 이제 제사 준비하는 대다수의 이제 여성들은 고된 노동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에 남성들은 평상시 집안일을 참 많이 도와주던 남편도 네. 명절만큼은 또 가족이 다 모였기 때문에 부엌에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노고를 이해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에는 조금 인색하기가 쉬워요. 어허. 예.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서운함이 쌓여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감정들이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돌아봐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사연 주신 분, 네. 이 부분은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명절에 시댁 다녀오고 이혼하기로 결심하셨는데, 네. 말로 사람 상처 주는 걸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네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유독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유형이 있고요. 또 이 시댁이나 남편이 유독 상처를 많이 주는 유형인지, 네. 아니면 이분이 지나칠 정도로 좀 예민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유형인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앞서서 이 사연 중에서 농담이라는 식으로 네. 얘기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쪽에서는 상처를 줬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나 상처 줄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재미있게 한마디 던졌는데 상처로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상처되는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것 플러스 네. 본인도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네. 아, 내가 많이 상처를 받는 유형이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을까?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도 조금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네. 이분이, 지금 이제 제가 짚어보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냐면,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서로 이제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은 지금 일방통행으로 상처를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고. 네. 남편은 자기 아내가 상처를 받은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비약. 그러니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우리가 단계가 있는데. 네. 해결해 가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상처받은 거를 대화를 통해서 잘 푸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푸는 과정을 하지 않고 이혼으로 확 뛰어넘었어요. 예. 마지막 단계까지 갔어요. 극단적인. 네. 그러면 이제 이분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이 패턴이 좀 잘못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직접 이제 상담센터에 오게 되면 이런 거를 조목조목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혼도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 과정 우리가 이제 모든 거에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전혀 거치지 않고 마지막 단계로 곧바로 가버렸다는 거가 이제 저는 조금 아쉽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금 이혼을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 요 부분을, 조금 수면 위에 올려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요거를 다뤄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좀,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네. 보니까 혼자 상처받고 혼자 그렇죠. 좀 결론을 내리신 게 아닌가 싶고, 네.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남편에게 글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내가 이래서 이렇다라는 거 딱 정리해서 한 번쯤은 대화나 아니면 편지를 준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거. 왜냐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거든요. 이거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인식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 남편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의 집안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자꾸 촉진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러면 이 남편의 문제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분도 진짜 이거에 대한 인식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 단계까지 우선은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가 두 사람 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이 억눌러진 감정이 이게 파국으로 더 점점 치닫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 명절이 지나고 또 꾹 참았다가 다음 또 이 설날 네. 명절 때 또 이거를 기폭제로 해가지고 또 더 심각한 문제가 그러니까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네네. 기회에 속내를 좀 털어놓고 바람직한 방법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 네. 이혼보다는 해결하는 게 더 나을 테니까요. 근데 남편분과 그리고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정말 심각하게 딱 얘기를 하면 나 이렇게 아팠다 하면 너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 라고 하는 남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네. 이분도 지금 여기에 아까 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동안 섭섭하다고 말을 해봤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쌓이고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주는 이 솔루션을 꼭 좀 들으시고, 네. 지금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이제 순서를 제가 정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어떤 부분이 나를 화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지를 우선 정리하셔야 돼요. 스스로. 네. 요거는 이제 그 남편하고 얘기하기 전 단계예요. 네. 스스로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이 마음으로 정리가 되고, 스스로 이제 좀 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를 수면 위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수면 위에 올리는 거지요. 네. 근데 요거는 여보 대화를 좀 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대화로 하든지 편지로 아까 정리한 거 있죠. 그거 지금 이러이러한 나한테 문제가 있고 이번에 이런 게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걸 편지로 이제 우선 전달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이제 의논하는 거로 이제 마주쳐야 돼요. 네. 예, 남편과.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합의를 하거나 조율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 합의한 내용이나 조율한 내용을 좀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요 부분을 한 달 동안 좀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같이 갖는 거예요. 아, 평가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6단계를 좀 꼭 거치시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네. 늘 너무 앞서서 생각할 이유는 없고요. 좀 나중에 생각하신다고 해가지고 전혀 손해날 건 없어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그 부분을 끝까지 한번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6단계 꼭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